경기 광명시 신안선 터널 공사 현장 붕괴로 고립됐던 20대 작업자 사고 발생 13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50대 실종자 1명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죠.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혁수 기자,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작업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가 매몰 직전까지 컨테이너 안에 있었다는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크레인으로 구조물을 인양하고 잔해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구조견 7마리와 드론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시공사 포스코 ENC 소속의 50대 근로자입니다. 어제 지하터널 붕괴 전조 증상이 나타나자 현장 안전진단과 보강 작업에 투입됐다가 현장이 무너지면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날씨입니다.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최대 40mm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에는 강풍이 동반되는 만큼 소방당국은 본격적으로 기상이 악화되기 전 구조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함께 매몰됐던 20대 굴착기 기사 김모 씨는 사고 발생 13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 37분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김 씨는 의식이 분명한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고립 직후부터 김 씨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위치를 찾아냈지만 붕괴 현장 특성상 중장비 투입이 어려워 구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권상희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지금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어제 이제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붕괴 사고 고립됐던 근로자 1명은 극적으로 구조가 됐고 1명은 지금 수색 중이고, 근데 구조 작업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수색의 속도를 상당히 냈는데 아직까지 구조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죠. 현재 리포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수색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지금 실종된 A씨의 이 소재를 찾기 위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의 기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A씨와 함께 근무한 근무자들의 진술을 받았는데 A씨가 지금 컨테이너 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상황은 크레인을 이용해서 사고 현장에 진입한 소방관들이 철근 구조물을 절단하고 치우는 방식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크레인 작업도 사실 지금 기상 악화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특성상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작업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럼 일단 1명 구조된 13시간 만에 구조된 그 1명은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20대 굴착기 기사로 알려져 있죠. 공사 현장 지하 30m 인근에서 구조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생명에 다행스럽게 이상이 없습니다. 구조 직후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이 소방당국이 20대 근로자의 상하반신이 이 장시간 구조물 잔해에 깔려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압자증후군이라는 것에 대비해서 이 수액을 투여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자증후군이라는 걸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신체 일부가 이 무거운 물체 등에 압박돼 있다가 갑자기 풀려났을 때 이 죽은 세포에서 생성된 독성 물질이 갑자기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급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지금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 또 인근 주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방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하고 번쩍했어요. 집이 흔들렸어요. 전등이 막 흔들려가지고 바로 뛰어났죠. 어느 정도로? 꽝 소리가 났죠. 학교가 가까워서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어제 그래서 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 고민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이제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걱정되는 건 추가 붕괴 위험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예상이 됩니까? 일단 광명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금 주민들이 다시 다 집으로 귀가를 한 상황이잖아요. 추가 붕괴 위험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안전 점검을 벌였다고 하고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에 대피 명령이 해제된 겁니다. 그런데 불편함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공급이 어제 사고가 난 이후부터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지금 단수까지 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현장 조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단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는 현장
급수차 등을 운영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붕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사 현장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그 전에 발견이 된 것은 물론이고요. 감사원이 집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런 감사 결과 이것까지 나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감사 보고서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감사 보고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시흥시청에서 광명까지의 구간, 그러니까 신안산선 제5공구의 경우에 이 터널 시점으로부터 약 19km 떨어진 구간에 이 안반이 부서지는 등 일부 단층 파쇄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집안 상태가 매우 불량인 5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터널 설계에 이 인버트 설치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야 했는데 예.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대목이 분명히 예. 있습니다. 인버트라는 것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원형에 가까운 콘크리트 시설물입니다. 철도공단이 도심지 구간에 지하 터널을 건설을 할 경우에 집안의 분류 등급이 4등급 이하, 그러니까 이 불량이거나 매우 불량인 경우에 집안 응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터널 바닥에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예. 중요한 건 지금 이 설치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